네, 4월 2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의 실수로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애청자분들의 댓글이 유실이 된 것 같습니다. 노미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 애청자분들께서 오늘 아침 인사 다 건네주셨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인도 한인 회장과 나눈 뭉클한 장면들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노미님의 댓글까지 제가 봤는데 댓글창에 지금 댓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 다시 이 방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북남님께서 오마이갓 해주셨어요. 저도 오마이갓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 라이브 방이 오류가 생겨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취재 편의점과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머, 어쩌면 제 마음을 읽고 계시군요. 그대로 댓글에 달아주셨습니다. 계신 곳 날씨는 좀 어떠신가요? 어제도 오늘도 서울에는 상당히 좀 쌀쌀한 느낌이 좀 듭니다. 초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전국의 황사, 미세먼지, 나쁨 상황은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갈 때는 이러다 금방 초여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 기후 변화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할지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제야 오시는데요. 노미님께서 아직 못 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단독 취재 있습니다. 어제 세게 취재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다 취재한 내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북한 핵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에도 째깍째깍 북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3월 2일 날 IAEA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에 대한 상황 보고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보고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금 7번째 주기를 조사하고 조사 활동을 이제 쏜다는 얘기죠. 이게 가동이 지속되고 있다. 25년 1월 달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제 1년 넘었죠. 과거 30년 동안 6번의 연료봉을 꺼내서 100kg 안팎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데 지금 작년에 6번째 꺼내가지고 약 16kg의 플루토늄을 꺼낸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이 60% 농축 우라늄인데 비해서 북의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도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본질이었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4일 지금 이 시간에도 북의 핵시설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4군데 우라늄 시설에서 많게는 2,000kg, 적게는 1,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추출해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 점증하고 있는 능력, 빨리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빨리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멈추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 댓글창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한다고 노미님께서 말씀 주시고 진희님께서 어제 장 기자님이 노북남님, 노미님 언급해 주셨는데 안 계셔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하시니까 노북남님께서 슈퍼챗도 쏴주시고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한국 사회 그리고 국제 사회를 바꾸는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준비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지금 막 보신 것처럼 정동영 장관은 현재 직면한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한 그리고 파악하고 있는 영변,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북한이 사실상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 아니다, 핵 능력 없다, 뻥이다.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지만 실제 그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핵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는 논의의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IAEA가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국회 외통위 출석을 해서 설명하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 하나 나오죠. 구성. 여기는 바로 최근에 가장 그 유명해지고 핫해진 도시인 것 같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라는 데인데요. 영변, 강선과 더불어 구성이라는 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냐? 지난 3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께 보고드리는 국회 출석해서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라면 그리고 앞서 보신 영상은 본인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7월 19일 영상입니다. 인유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장면인데요.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를 조금 더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평안북도 구성시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기밀이나 보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2016년 벌써 10년 전입니다. 2016년 7월 보고서를 통해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 장군대산 지하시설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곳이 유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경향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0년 전, 2016년이죠. 이미 10년 전부터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외에 북한이 평북 구성에 핵실험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칭 무슨 얘기냐?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이야기다. 다른 분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잘 몰랐다 이럴 수 있지만 외교안보 라인, 외교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외교안보 학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연구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2016년 ISIS 보고서 그리고 2024년 미국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의 인터뷰 그리고 2025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본인의 X에 글을 올려서 CSIS는 구성 핵시설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없다. CSIS는 고폭 실험용 기폭장치에 대해서 보도했을 뿐이고 둘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CSIS는 정동영 장관의 기억의 오류다라고 쳐도
나머지는 천하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CSIS의 반박 때문에 빅터차의 반박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실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많은 기성 언론들은 빅터차가 반박했으므로 정동영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SIS뿐만 아니라 2016년에 ISIS의 그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누구죠? 그 브루스 베넷 박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은 사실로 확인이 된 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 여기 핵시설이 있어요라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이 이렇게 추정 또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바로 나섰습니다. X에 글을 올려서 공개 반박을 한 것인데요.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면서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이거를 하나 딱 체크 포인트로 해서 정동영 장관이 미국이 준 기밀을 누설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한 거야. 고로 어떻게 그만둬야 돼. 이 프레임이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취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궁금하신 거예요. X에 이런 말을 남겼죠.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급거 X에 글을 올리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네. 라고 나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것이죠. 왜 자꾸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거 직접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관심과 결심으로 들립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인도 거쳐 베트남, 오늘 베트남으로 도착하셔서 또롬 당서기장 만나는 것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포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고 모두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인데요. 귀국하시면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저는 단연 이 의제가 가장 1순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전부터 다 알려진 연구자들, 언론, 각종 연구소 논문 다 알고 있었던 얘기를 정동영 장관이 첫 번째 작년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느닷없이 이 순간에 북한의 민감 정보로 둔갑이 돼서 미국으로부터 하루에 50에서 100장가량 일상적으로 제공되던 대북 정보 공유가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비화가 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이냐. 이건 굉장히 궁금하다.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은 명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글을 쓰고 나서 이 세 줄 사이에도 확인해야 되는 팩트가 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북 민감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알고 그렇죠? 서로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일단 이거는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북 민감 정보는 아닌 거죠. 우리 언론들이 이걸 정동영 장관의 평북 갑자기 어디지? 이 도시를 얘기한 것이 마치 민감 정보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하루에 50에서 100장가량이 일상적으로 제공이 되던 이거 자체가 이거는 공개돼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왜 느닷없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일단 동아일보 4월 17일자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16일 한미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도 민감 정보라고 나오죠. 또한 이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공개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미가 서로 공유한 비밀 정보, 기밀 정보를 정동영 장관이 외부로 유출해서 매우 불쾌감을 갖고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한미 간 정보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무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 출석해서 대국민 전 세계로 다 공개해버렸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안북도 구성시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10년 전 얘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이런 태도를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몇 차례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수 일간지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 확산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난해 12월 9일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가 실렸습니다. 미국 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 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있었던 케빈 킴 주한미 대사대리가 지난해 11월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제재는 유지하고 또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권은 북한 인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등등의 내용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리크가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기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나오게 됐을까요? 저도 지금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을 또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내용이 기사로 나간 다음에 케빈 킴 대사 대리가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라는 후문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꽤 퍼져 있더라고요.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언론계 고위 인사들과 한 밥자리에서 이 내용이 흘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취재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추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팩트를 전해주신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유사 언론 플레이, 언플이라고 하죠. 언플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동영 저격 기사가 은근 나오더라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거지? 의구심을 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정동영 북적대성 완화 이틀 뒤 김정은 한국 불변의 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정동영 장관이 무능하거나 좀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의 기사입니다. 4월 6일자 보도인데요. 기자가 2월 24일자 국무회의 회의록을 쭉 다시 봤더니 생중계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이 북한 당대회를 앞두고 다수 전문가들은 적대적 두국과 고착화 등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세 관리 노력을 통해서 북측의 적대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무회의 이틀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화 보고를 통해서 한국은 철저한 적대국이다. 영원한 적이다.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이틀 뒤에 북한이 이런 입장을 내놓을 게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이 오판하면서 전문가들이 무슨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북측의 적대성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실제는 이틀 뒤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강화되고 있다. 오히려 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엄한 보고를 한 거 아니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이제 비판 보도가 나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저도 그래서 2월 24일치 국무회의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꼼꼼히 찾아보는 기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일보 이 기자는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기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찾아보면서 보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동영 장관이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바로 이 구성 핵시설 관련된 발언으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17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정동영 북구성 핵시설 발언 미 정보 공유 제한 방침 보도가 나왔고요. 이틀 뒤에 한겨레 단독 보도가 19일에 또 나옵니다. 구성 말했다고 미국이 제공하는 하루 50에서 100쪽 대북 정보 끊겨 보도가 나옵니다. 상세히 좀 살펴보면요. 17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의 취재원은 한미 소식통입니다. 한미 소식통.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겨레 단독 보도의 취재원은 여권 고위 소식통입니다. 통상 기자들이 당국자, 핵심 당국자, 고위 당국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익명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취재원 보호도 있고 그리고 민감한 내용일 때 경우에 따라서 파장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익명 보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에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훨씬 익명성이 보장되는 표현이 바로 소식통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보셨죠? 대북 소식통, 중국 소식통. 어디 상황에 밝은 무슨 소식통 이렇게 주로 소식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아일보도 한겨레도 취재원이 소식통이다.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누굴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연거푸 정동영 장관의 정보 유출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심지어 하루에 50에서 100쪽씩 매일 오던 정보가 끊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냐. 결국에는 정동영 책임론이 강화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대통령이 직접 순방 중에 X에 글을 올리고 진화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대북 정보가 하루에 50에서 100쪽씩 매일 왔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겨레 보도로 미국에서 대북 정보가 하루에 50에서 100쪽씩 매일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인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50에서 100쪽씩 매일 옵니까? 미국에서. 그랬더니 첫 번째 들려오는 화답은 이것도 과장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오는 대북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1번 국정원, 2번 국방부 그리고 3번 청와대 안보실이 관련 내용을 공유받는다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보가 오면 1차로 받는 것은 국정원 국방부고 국정원 국방부에서 받은 정보를 어디로? 청와대 안보실이 공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동영 장관이 있는 통일부는 매일 오는 대북 정보를 직접 받는 부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내용을 어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취재 편의점 단독 보도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매일 미국으로부터 50에서 100쪽씩 한국에 대북 정보가 온다. 이 사실은 공개해도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이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론에 이런 방식으로 외교안보 핵심 정보가 공개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은 늘 갈등이 있다. 노선 싸움도 한다.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그렇다고 보수 언론에 이런 내용을 흘려서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냐.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매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한 공격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런 광경 또한 처음 보는 일이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언풀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회의를 통해서 풀어야지 기성 언론에 흘려서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흔히 기성 언론들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비판 보도를 하고 갈라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그것 때문입니까? 라고 저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또한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하면서 국익에 무슨 파벌이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외교안보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연동되는데 여기에 무슨 동맹파고 자주파고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조폭입니까? 절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나서서 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미스테리한 8박 10일 방미가 맹탕이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에 직면해지자 이 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시건 까불면 다친다. FAFO를 인용해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한중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른바 트럼프발 뉴노멀로 오늘도 갑자기 또 하루를 연기했잖아요. 하루가 아니죠. 그 이란이 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이 휴전을 또 연기한다. 이란이 결심하면 그때 다시 협상을 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밤 다르고 아침 다르는 매우 지금 위중한 상황에서 이런 프레임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게 참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난리통에 원유와 납터 확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동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하게 찾아와서 강력히 항의했다라고 한다면서 주한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이 최대한 빨리 물러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국방부가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 그 사령관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이런 일로 다 알려진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항의하고 대북 정보 끊어버릴 거야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외교 관례상?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태도는 옳은 겁니까? 자주권이 없는 나라입니까? 자주 외교를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국회 국방위원장입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보완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평북 구성시 핵시설 관련 발언은 미국이 공유한 정보가 누설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9개월 전 인사청문회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의문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지죠. 누가 정동영을 흔드는가? 누가 통일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누가 흔들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특히 4월에 쏟아진 단독 보도,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이 모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지난 20일 X에 글을 올리며 직접 인용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프레시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 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 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어제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통일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킨 그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의 정보 누설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혹시라도 대통령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꺾고 한미 간 이간질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발언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더니 정작 안보실과 외교부는 존재감도 실력도 책임도 없이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과 자주적 목소리를 내면서 미운 털이 박힌 정동영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평화 의지를 꺾으려는 세력들의 의도적 공격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안 때문에 미국의 안보 제공이 중단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동맹의 신의를 저버린 미국이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간 일방적인 통상 압박과 중동 전쟁 파병 요구 등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온 것은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더 취재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